차나칼레 대교는 중국 기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규모 7.8의 강진에도 우리의 뛰어난 기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기술의 힘입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외친 이 말. 하지만 이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다리는 지진 현장에서 무려 1200km 떨어져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그 다리를 지은 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중국은 한국 기업이 4년간 피땀 흘려 지은 다리를 두고 지진과는 아무 상관없는 1200km 거리에서 우리가 지진을 견뎠다고 뻔뻔하게 사기를 쳤던 겁니다. 하지만 한 명의 용감한 지질학자가 이 어이없는 거짓말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중국의 완전한 개망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도 모르는 척하며 전 세계를 속이려다가 역사상 가장 창피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거죠.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1200km라는 상식적인 거리까지 속이려다가 처참하게 개망신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기술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가짜 기술은 시끄럽지만 결국 들통나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박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로 토론토 대학에서 지질구조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유네스코 재해대응팀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 지진 피해 현장을 조사하는 게 제 업무죠.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탈루, 가지안테프 일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수만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죠. 저는 긴급 파견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은 정말 참혹했어요. 하탈루, 가지안테프 일대의 건물들이 종이집처럼 무너져 있었고 도로와 교량들도 대부분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차나칼레 지역도 조사해야 했는데 그곳은 지진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리 웨이밍이 트위터에 차나칼레 대교 사진을 올리며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차나칼레 대교는 중국 기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규모 7.8의 강진에도 우리의 뛰어난 기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기술의 힘입니다.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 공식 계정까지 나서서 같은 내용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공유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중국 기술이 정말 대단해졌구나. 저는 처음엔 순수하게 감탄했어요. 이런 대형 재난에서도 끄떡없이 버텨낸 다리라니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CNN, BBC 같은 주요 방송사들도 모두 중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칭찬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차나칼레에 도착해서 실제로 차나칼레 1915대교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벽하게 서 있는 건 당연했어요. 이곳은 지진 피해가 전혀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길이가 4,608m에 달하는 거대한 현수교가 평상시와 똑같이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질구조학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GPS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보니 차나칼레 대교가 지진 진원지에서 무려 12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에 있는 다리를 두고 지진을 견뎠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베이징에서 지진이 나면 한강 다리가 무너져야 한다는 말과 같았거든요.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지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나칼레 1915대교 주변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고 실제로 지진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조사를 하면서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차나칼레 지역에는 지진의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더욱 놀라운 건 기초 지질 조사 중에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교각 기초공사 표석에 DLENC SK 에코플랜트라는 한국 기업 마킹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중국이 지었다면 중국 회사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이 회사들을 검색해봤어요. DLENC는 과거 대림산업이었고 SK에코플랜트는 과거 SK건설이었습니다.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 회사였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계자들이 급히 달려와서 제게 말했어요. 그건 그냥 하청업체 표시일 뿐입니다. 메인 기술은 우리 중국이 담당했고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라도 우리 기술이 우수해서 지진 영향을 안 받은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변명이었어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를 지진 영향권이라고 우기다니 이건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날 밤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인부들이 몰래 한국 관련 증거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한국어로 된 안전 표시판들을 떼어내고 한국 기업 마킹이 있는 자료들을 수거하고 있었어요. 이놈들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구나. 저는 몰래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이건 분명히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었어요. 그때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한국계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셨나요? 네, 정말 이상한 게 많아요. 우선 이 다리가 지진 현장에서 서울 베이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진을 견뎠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기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이상하죠. 이 다리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었거든요.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계약조차 참여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한국 언론에서 이미 보도했어요. DLENC와 SK에코플랜트가 2017년에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공동 수주한 프로젝트라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어요. 그것도 서울 베이징 거리까지 속이면서 말이죠. 저는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제지질학회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습니다.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차나칼레 대교가 지진 진원지에서 정확히 1200km 떨어져 있다는 게 모든 국제기관 자료에서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리 웨이밍이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작된 지도까지 들고 나왔어요. 차나칼레 대교는 지진 영향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뛰어난 기술로 완벽히 버텨냈습니다. 저는 즉시 과학적 데이터로 반박했습니다. 이 다리는 지진 진원지에서 1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예요. 지진파가 도달조차 하지 않았어요. 리 웨이밍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억지 주장을 계속했어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라도 우리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미리 대비한 겁니다. 그럼 베이징에서 지진이 나면 서울 건물들이 무너져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반박하자 리 웨이밍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서방의 중국 때리기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성과를 폄하하려는 음모죠. 정말 어이없었어요. 과학적 사실을 제시했는데 음모론으로 몰아가다니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중국이 튀르키예 정부까지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튀르키예 고위 관료들에게 중국 기술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GPS 데이터, 지진파 분석 자료, 그리고 여러 나라 지질학회의 공식 문서들을 모두 수집했어요.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지진 현장에서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완전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서울, 베이징 거리라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리까지 속이면서 말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겠어. 지질구조학자로서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짓을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서울, 베이징 거리까지 속이는 중국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현지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 관계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아직 현장 정리 작업을 위해 남아있던 한국 기술자가 있었어요. 이준호 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DLENC와 SK에코플랜트 현장 총괄 매니저였습니다. 부장님, 정말 이 다리를 한국이 지었나요? 중국에서는 자기들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준호 부장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곧 쓸쓸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가 4년 동안 밤낮 없이 피땀 흘려서 지었어요. 2017년에 수주해서 2018년에 착공했는데 원래 2023년 10월 완공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 7개월이나 앞당겨서 작년 3월에 개통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서울, 베이징 거리에서 지진을 견뎠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서울, 베이징 거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중국이 1200km 떨어진 다리를 두고 지진을 견뎠다고 허위 선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준호 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래서 요즘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였구나. 서울, 베이징 거리를 지진 영향권이라고 우기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부장은 저를 다리 곳곳으로 안내하며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 다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한국 기술의 결정체인지 말이에요. 특히 이 현수 케이블 설계는 저희만의 독창적 기술입니다. 중국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은 주로 강성에만 의존하는 설계를 하는데 저희는 유연성과 강성을 동시에 고려한 하이브리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지진이나 강풍에도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런데 이준호 부장이 갑자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제임스 박사님, 혹시 이 일을 국제적으로 공개하실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서울, 베이징 거리 사기까지 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중국 쪽에서 상당한 압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마치 예언처럼 그날 저녁 정말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정보 관련 기관에서 나왔다는 사람이었어요. 제임스 박사님,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 정도는 지진 영향권입니다. 굳이 이런 민감한 문제로 국제적 분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가 지진 영향권이라고요? 그럼 베이징에서 지진 나면 서울이 무너진다는 말인가요? 박사님의 가족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들 말이에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심지어 제 가족까지 끌어들이다니 정말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안다. 그 거리를 지진 영향권이라고 우기는 놈들한테 굴복하지 마라. 부모님의 격려를 받고 저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 베이징 거리까지 속이면서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 이건 전쟁이다.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왕밍후이라는 중국 국영건설공사 설계팀장이 익명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제임스 박사님, 저는 중국인이지만 양심상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서울, 베이징 거리도 지진 영향권이라고 우기라고 지시했어요. 왕밍후이는 중국 내부의 극비 문서들을 제공해줬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 축소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까지 있었거든요. 한편 중국은 더욱 극악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의 중국이 최대 후원국이라며 압박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피터 안데르센 국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런 민감한 사안은 좀 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어떨까?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부장님,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를 지진 영향권이라고 우기는 걸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때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연구 자료가 해킹당한 거예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까지 심어놓았더군요. 중국이 사이버 공격까지 동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요. 이준호 부장과 함께 모든 증거들을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백업해뒀거든요. 이놈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할지 끝까지 봐주겠다. 그리고 국제구조공학회 포럼에 관련 자료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서울, 베이징 거리를 지진 영향권이라고? 이건 과학에 대한 모독이다. 중국이 정말 미쳤구나. 1200km를 지진 영향권이라니. 베이징에서 지진 나면 서울이 무너진다는 소리네. 웃기고 자빠졌네.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네티즌들도 가세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를 지진 영향권이라고? 중국 놈들 정신 나갔나? 서울, 베이징이 지진 영향권이면 전 세계가 다 지진 영향권이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부가 너무 나간 것 같다. 서울, 베이징 거리까지 속이다니. 국제 언론들도 이 사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던 CNN, BBC도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정정 보도를 내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상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해온 거예요. 제임스, 너무 나갔어.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 문제로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다니. 서울, 베이징 거리가 지진 영향권이라는 거짓말을 바로잡는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인들과 과학자들의 지지가 엄청났습니다. 중국의 반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울, 베이징 거리 사기가 들통나자 완전히 발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의 가짜 성추행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다행히 기술진들이 미리 발견해서 막을 수 있었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협박을 했어요. 중국 진출을 영구히 금지시키겠다. 서울, 베이징 거리 운운하는 놈들과는 일 안 한다. 심지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돈을 주고 한국이 부실 공사를 했다는 가짜 증언을 하라고 강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극악한 행동들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완전히 분노했거든요. 중국의 더러운 짓거리에 구역질이 난다. 서울, 베이징 거리 사기치는 것도 모자라서 딥페이크까지. 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 완전히 깡패 수준이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거셌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서울, 베이징 거리를 속이더니 이제 성추행 영상까지 조작하네. 중국 놈들 진짜 답이 없다. 서울, 베이징이 지진 영향권이라니 크크크. 더 놀라운 건 중국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왕밍후이가 직접 저를 만나자고 제안해온 거예요. 제임스 박사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나를 제거하려고 해요. 서울, 베이징 거리 진실을 말했다고요. 왕밍후이와의 비밀 만남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저에게 직접 지시했어요. 서울, 베이징 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중국 기술이라고 우기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거리 개념이 없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 지시를 문서로 받으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왕밍후이가 보여준 문서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서울, 베이징 거리 무력화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1200km라는 거리를 감출 수 있을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편 한국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건설에 실제로 참여했던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4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다리인데 중국 놈들이 지진 영향권이라고 우기니까 정말 억울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 먼 이국 땅에서 밤낮 없이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독당하다니. 이런 생생한 증언들이 국제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전 세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서도 저에게 출연 요청이 왔어요. 제임스 박사, 서울, 베이징 거리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과학적 사실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는 1200km고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로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을 받은 유네스코에서 차나칼레 대교 진실 공방에 대한 공식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심포지엄 당일까지도 중국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어요. 가짜 폭탄 신고를 해서 행사를 중단시키려 했고 제가 발표하기 직전에는 음향 장비를 고의로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프로젝터까지 해킹해서 화면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놈들이 정말 끝까지 더러운 짓을 하네. 하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백업 장비들을 여러 개 준비해놨거든요. 리 웨이밍이 먼저 발언권을 잡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서울, 베이징 거리 정도는 충분히 지진 영향권입니다.
서방이 GPS까지 조작해서 거리를 멀게 보이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중국을 때리기 위한 서방의 음모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었어요. GPS까지 조작했다니 이제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준비해온 거대한 동아시아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정확한 거리입니다. 1200km예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도로 보니 정말 엄청나게 먼 거리였거든요. 만약 중국의 논리대로라면 베이징에서 지진이 나면 서울의 모든 건물이 무너져야 합니다. 도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한국인 관객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우리가 매일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리를 지진 영향권이라고 하니까 웃기죠? 2시간 비행거리를 지진 영향권이라니, 그럼 전 세계가 다 지진 영향권이네요. 저는 계속해서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지진파 데이터, 국제지질학회 자료, 그리고 여러 나라의 독립적인 측정 결과까지 모든 게 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 베이징 거리 1200km는 그 어떤 지진의 직접적 영향권도 아닙니다. 그때 왕밍후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중국국영건설공사 설계팀장 왕밍후이입니다.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중국 정부가 저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서울, 베이징 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기술이라고 우기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거리 개념이 없으니까 속일 수 있다고까지 말했어요. 청중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문서가 그 증거입니다. 서울, 베이징 거리 무력화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1200km를 감출지 계획한 문서예요. 왕밍후이가 문서를 공개하자 청중석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중국이 조직적으로 거리까지 속이려 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거였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에는 국경이 없을지 모르지만 양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라 인간성의 차이였어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1200km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 순간 청중석에서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전체 청중이 일어서서 우렁찬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리 웨이밍과 중국 대표단은 굳어진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서울, 베이징 거리까지 속이다 들통. 1200km 사기의 완전한 몰락. 한국 기술이 거짓과 진실을 동시에 이겼다. 중국의 서울, 베이징 거리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고 한국 기술의 진가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저에게 내렸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오히려 과학적 진실 수호 공로상을 수여해줬어요. 승진과 더 좋은 보직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피터 국장님, 저는 유네스코를 떠나려고 합니다. 제임스, 왜 그러나? 이제 당신의 앞길이 완전히 보장되는데.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진짜 기술을 세상에 알리는 일 말입니다. DLENC에서 저에게 정말 매력적인 제안을 했거든요. 국제협력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건설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살기 시작하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하게 자랑하지 않지만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겸손한 기술자들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준호 부장과 함께 전 세계를 돌며 정확한 거리, 정직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서울, 베이징 거리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어디를 가나 환영받았어요. 과학적 사실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는 1200km이고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실이에요. 한편 중국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보복을 시도했지만 모두 역풍만 맞았습니다. 저를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리려다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서울, 베이징 거리도 모르는 나라가 수배령이라니 키읔키읔키읔. 1200km를 지진 영향권이라던 중국이 뭔 수배령. 더 결정적인 건 튀르키예 현지에서 추가 증언이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몇 달 후 다시 튀르키예를 방문했을 때 메흐멧 오즈칸이라는 구조대원을 만났거든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어떤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저희에게 돈을 주면서 한국이 부실공사했다고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서울, 베이징 거리는 가깝다고 우기면서 말이에요. 매흐멧의 추가 폭로로 중국의 더러운 공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지진 때 우리는 정말로 차나칼레 대교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그 다리가 서울, 베이징만큼 떨어져 있든 말든 우리를 구해준 건 분명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진정한 기술의 의미라는 걸 말이에요. 차나칼레 대교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바다를 건너는 교량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상징적인 다리였다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이 온 세상에 증명되었다고요. 전 세계 여론조사에서 중국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국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베이징 거리 사기는 영원히 회자될 대표적인 망신 사건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위대한 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떠들썩하게 자랑하지도 않고 서울, 베이징 거리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정말 그걸 만든 한국 기술자들과 똑 닮은 모습으로 말이에요.